안녕하세요. 박진혜입니다. 저는 97년도에 북한을 떠나서 중국에 들어갔어요. 제가 그 중국에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한국 분들도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뭐 보따리 장사라든가 또 자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곳에 계시는 분들이 많았죠. 제가 중국어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회사라든가 또 조선족 식당을 찾을 수밖에 없지만 저는 그 한국 회사가 더 저의 마음에 정겨웠어요. 식당이라든지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 북한도 이렇게 외국이라는 곳에서 그 한국 사람들 만나면 뭐 한기부에서 뭔가를 시킨 공작원이다 이렇게 하면서 만나는 것을 외국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정치범으로 몰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도 똑같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북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거는 국가보안법에 걸려가지고 접촉하면은 뭐 이렇게 벌금을 낸다던가 감옥에 가야 된다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더 우아하고 놀랐던 것이 제가 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더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북한 사람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자신들이 교육받을 때는 북한 사람들은 이 머리에 머리에 뿔을 달고 또 빨간 옷을 입고 이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을 진 사람으로 자신들은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 북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같은 민족이라는 것은 이게 뒤로 제쳐놓고 왠지 그런 우리가 접촉해서는 안 될, 자신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혐오스럽고 그리고 또 정말 부딪히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로 생각했대요. 그런데 저랑 같이 이야기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저도 북한에서 교육받을 때 이렇게 미국 사람들을 그릴 때 이렇게 좀 무슨 양코백이라든가 이렇게 뭐 이야기하면서 미국을 아주 혐오하게 그림도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남조선에 대해서 뭐 헐벗고 굶주리는 그런 어린이들이 가득한 나라, 거지가 많은 나라 이렇게 남조선도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우아하고 또 그분들도 우아한 거죠. 이렇게 한국은 발전됐구나. 그리고 한국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분들이 이곳에 오고 있었고 또 자신들이 많이 배웠던 그 지식을 또 어찌 보면 중국이라는 개혁개방이 금방 되는 곳에서 그분들도 그 시기를 알기 때문에 돈을 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더라고요.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주고 또 이렇게 자신이 일을 함을 해서 돈을 벌고. 그러니까 저도 팔자 빈몸으로 북한에서 떠났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저희 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힘 하나로 저도 저희 동생을 살려야 되고 뭐 친척을 살려야 되는 이런 저희 사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똑같다는 걸 보았죠.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도 벽이 있었구나. 우리가 정치라던가나 또 이런 자신들이 그런 뭐던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만들어내는 벽을 저는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벽을 이렇게 허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벽을 올라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들보다 더 안 좋은 조건이죠. 일단은 탈북자라는 이런 것과 그리고 또 이 불법 체류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 생명에 대한 끈질긴 힘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은 저에게 어쩌보면은 제가 벽을 가지고 있으면 저만 더 고립되고 저만 더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거지를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나이도 아니잖아요. 제가 24살이었고 저는 북한에서도 일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배워준 일 가지고 저는 중국에서 정착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저에게 제일 중요한 과제였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저는 저를 하나하나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북한에서 선반을 했는데 그 선반으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선반이 내가 정말 좋아했었던 것인가. 그런데 제가 선반을 하려고 하니까 일단 그 선반에 대한 기술이 저에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거의 한 5년 정도, 6년 정도를 선반을 하긴 했는데 한 가지 공정만 가꿀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대형 이런 전문 부속품을 공장하는 회사다 보니까 한 가지 기능만 가지고 매일 가면 그 한 가지 그것만 깎고 그 다음 공정을 또 다른 사람이 깎고 이렇게 하면서 그
그 공정을 거쳐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완성품이 나오는 이런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선반을 했다고 해도 내가 정확하게 선반을 알아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서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북한에서 집단 진출이라고 이 남자들이 다 군대 나간 그 자리를 우리가 메꿔야 되는 여성들이 메꿔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선반이란 생각도 못 해봤었고 세상에 이런 직업이 있냐 할 정도의 그러한 막연한 생각 속에 저는 선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반으로 사고도 좀 쳐봤고 선반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선반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뭘 할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북한에서 달달달 암송하던 김일성의 기억으로 중국에서 정착한다는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또 누구도 들어주지도 않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분들은 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제가 감히 이 조남 속에 그 뒤에다가 부를 수 없었던 그렇게 김일성 원수님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을 그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도 김일성이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들을 때 그 사람들한테 내가 아무리 멋있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해도 그분들은 나의 삶과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에서 제가 진짜 해야 될 일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그것에서 월급이 나오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되면 중국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말이 통하는 한국 사람들을 찾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저는 그 한국의 문화를 중국에서부터 많이 접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인식도 많이 이렇게 바뀌게 됐고, 북한에서 가졌던 이 한국 사람 막연하게 생각했던 착취하고 그리고 억압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노동을 착취한다는 그런 자본주의 이념이 아니라 자기 기술과 자기 개발과 그리고 또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그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저는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들을 닮고 싶었어요. 다른 모습보다도 내 개인적으로 나는 탈북자 한 사람을 대변하는 사람이기에 탈북자 한 사람이 잘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과 탈북자 인상을 바로 주는 것이 또 제가 해야 될 과제였고, 또 그 속에서 제가 또 돈을 벌고 매일매일 일을 하다 보면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래 대신 제가 또 먹고 살 수 있고, 또 뭐 하다못해 옷이라도 하나 입을 수 있고, 또 많이 모은 돈으로는 제가 북한에 있는 동생이라든가 또 친척들에게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맹목적인 암송보다는 제가 실질적으로 삶이 필요한 것을 제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사상의 변화뿐 아니라 저희 생각의 변화까지도 저는 중국의 삶 속에서 가져오게 되었죠. 그러면서 저는 그곳에서 이 제도의 틀을 저는 많이 이렇게 벗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막연하게 겪어도 못 보고 남한테서 들었던 그런 내용들, 그런 것이 나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적용되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서로 적대적이라는 대립된 속에서 서로가 우리는 만나면 이렇게 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피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서로의 필요를 위해 가지고 서로가 섞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그것을 자기에게 좋게 받아들여지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없더라고요. 만나도 뭐 돈을 달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나를 필요로 하는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뭔가를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저는 또 스스로가 계속 중국어를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밖에 다른 기술적인 어떤 것을 배우기에 노력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 97년도에 운이 좋아서 넘다 보니까 또 어쩌면 그 당시 저는 운이 좋아서 넘었다기보다도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넘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부모님 목숨으로 또 나라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제가 좋은 운으로 제가 상승시켰던 그런 계기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작게나마 제도에서부터 저는 이렇게 제가 통일되는 것을 저는 보았죠. 제 마음이 통일. 그러면서 저는 그들과 상생할 수 있고 제가 또 상생한다는 것을 저는 생각했던 거예요. 작은 부분이었지만
저는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나를 느꼈고 또 그 성장의 결과적으로는 우리 그 지금 현재 나를 있게 했던 이런 좋은 발판이었고 계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